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는 작년 이맘때와 달리 비 소식이 잦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가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상기후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댐 건설 당시 수몰된 다리가 보일 만큼 바짝 메말랐던 주화모.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281일이라는 가장 긴 기상 가뭄을 기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던 주화모 상류입니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주암댐과 섬진강댐 저수율은 77%와 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20%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주암댐의 경우 하루 100만 톤 이상을 수돗물과 공업용수로 공급하고도 수위 조절을 위해 일부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댐 최대 발전 방류 등을 통해서 댐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수기 전까지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댐 수위를 유지해서 전남 지역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수준을 15%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가뭄 걱정이 없을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전남 누적 강수량은 413.5mm로 평년 대비 136.5%를 보였습니다. 또 5월과 6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민들은 안도하면서도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또다시 가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물 관리 대책도 요구합니다. 관정을 많이 파요. 그리고 관정을 파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관정들이 물이 안 나오는 관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책이 우리 농민으로서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2050년대 국내 가뭄 고위험 지역이 지금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제21회 총선이 끝나고 당선인들이 확정되면서 지역 발전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큰데요.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열기까지 40여일이 남았지만 시급하게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유치를 다짐했던 민주당 후보들.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도 선거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순천대를 찾아 의대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과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순천에 반드시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천 당선인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기관 단체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너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또 결정 과정에서 정치 논리를 앞세우려고 하지 않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되고. 여순 사건 진상조사가 끝나는 시점은 오는 10월 5일.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심도 있는 조사와 희생자 결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재구성하고 조사 기간 연장, 조사 인력 증원도 하루빨리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지 않으면 여순 사건이 역사적으로 왜곡될 겁니다. 정당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이 여순특별법 개정에 앞장서야.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 선박람회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연초부터 중앙부처를 찾아 기반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지자체의 자체 세입까지 감소해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이와 함께 반복되고 있는 산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계속 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사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들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총선은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정치권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당선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오는 23일 광주를 감사 방문합니다.
조국 대표 등은 창당 한 달 만에 원내 3당 등극에 발판이 된 호남의 이른바 지민비조 교차투표에 감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국 비례정당 득표율 24.3%를 기록한 조국혁신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47.72%와 43.97%를 얻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총선으로 중단됐던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부권과 동부권의 대결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전경선 김태균 현 부의장과 김성일 전 농수산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균 현 부의장은 동부권 출신이며 전경선 김성일 도의원은 서부권 출신으로 서부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번 의장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6월 27일과 28일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2명, 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주식 리딩방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와 가짜 증권사 어플까지 만드는 치밀함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대 김모 씨는 올해 초 유명 개그맨의 고수익 보장 광고를 유튜브에서 보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국내 유명 증권사의 자산관리사라고 접근한 일당은 김 씨에게 가짜 증권 어플을 설치하도록 했고 종목 매수를 위해 거액의 돈을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칭범에게 속아 김 씨가 이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모두 4천여만 원. 4천여만 원을 송금한 2달 뒤 김 씨 증권 어플에는 수익이 늘었다며 4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한순간에 김 씨는 모아놨던 퇴직금과 목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딸도 어렵고 살고 그래서 딸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김 씨는 가짜 어플만 믿고 수익이 크게 늘어난 줄만 알았고 자신의 지인에게도 사칭범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인도 3천만 원을 송금해 돈을 날렸습니다. 사칭범들의 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게 단기간 큰 수익을 냈으니 수수료로 7천만 원을 내라고 요구한 뒤 주지 않으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카드사 대출로 500만 원을 마련해 송금했지만 결국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주식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다 올렸을 때 확 빠지는 거에 그런 걸로만 생각했죠. 작전 세력이라고 그걸 보고 있는데 주식 작전 세력. 근데 그런 것만 그렇게만 하는 줄 알고만 있었죠. 유명인들을 사칭한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입시키고 국내 증권회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현혹, 거액의 투자금을 노리는 주식 리딩방에 어르신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에 개그맨을 포함한 유명인들도 자신들이 출연한 유튜브 광고는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허위 광고라며 합동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전담팀을 만들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대부분의 사칭범이 국외 서버를 사용해 붙잡기 쉽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겠다라든지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 이런 내용은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주식 리딩방의 피해자 대부분은 온라인 금융에 취약한 고령층인 만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당국의 예방책 마련과 주변 지인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시가 전남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8월까지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연내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미디어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170억 원이 투입되는 전남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구 문수청사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미디어 체험관과 스튜디오, 다목적 공개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인 윤상원 열사의 고향 마을에 윤 열사의 기념관이 지어졌습니다.
8년 전부터 건립이 추진돼 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보태주면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무등산에서 뻗어나온 광주천을 헤쳐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윤상원 열사가 응시하고 있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하얀 빛의 기운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광주 시민의 의지,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자신의 책임감을 뜻합니다. 윤상원 열사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 대형 수목 담채화는 새로 지어진 윤상원 기념관에 설치됐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해서 절망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 그야말로 시민군 대변인처럼 대변했던 사람의 하나의 상징으로. 광산고와 윤상원 기념사업회가 5.18 광주항쟁 50주년을 대비해 추진한 윤상원 기념관이 윤 열사의 고향인 광주 천동마을에 지어졌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그걸 기억하잖아요. 이 윤상원 기념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5.18이라고 하는 것을 윤상원 이름으로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당초 기념관은 지난 2019년 지어질 계획이었지만 출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기념관 사업이 막히자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 소유로 돼 있던 회관 부지에 기념관을 짓자고 제안하면서 사업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있던 마을 회관 부지를 광산구청에 무상으로 기부하면서 이곳에 윤상원 기념관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윤상원 열사를 봐왔던 만큼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윤 열사의 숭고한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합니다. 선뜻 내놓기 힘든데 주민 모두가 여러 번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게 앞으로 좋은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뭐 외지에서 오더라도 우리가 떳떳하게 이렇게 마음가짐 갖출 수 있는 자리도 되고. 추진한 지 8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윤상원 기념관은 이번 주 수요일 공식 개관식을 갖고 참배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서 전남 곳곳에서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는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과 함께하는 참사 10주기 목포 기억식이 열립니다. 또 오늘 저녁 장흥 해남에서 추모 음악 공연이 잇따라 진행되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통갤러리에서는 이달 말까지 전남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 37명이 참여한 기억 전시회가 시민들과 만납니다. 순천시가 야간에도 지역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기획 코스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 셋째, 넷째 주에 운영되는 야간 코스는 순천역에서 출발해 순천만 국가정원과 아래장 야시장을 둘러보는 코스로 국가정원의 다양한 야간 콘텐츠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순천의 대표 사찰인 송광사와 서남사를 둘러보는 사찰 투어도 운영되며 예약은 순천시 바로 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